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연방 하원이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금지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도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계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완전 매각 이전까지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외국의 적대적 앱으로부터의 미국인 보호법을 찬성 352대 반대 65로 처리했습니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 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틱톡 금지법에 압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틱톡은 미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 7천만 명 이상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미국인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등이 중국에 유출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고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을 매각해야 하고 매각에 실패할 경우 미국 내에서는 틱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에 중국 정부는 부당한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측은 틱톡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계속 틱톡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며 공정하게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고 괴롭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교란시키고 투자 환경에서 국제 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며 정상적인 국제경제 무역 질서를 파괴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미국 스스로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돼지고기 생산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닭고기의 인기와 건강식을 찾는 소비자 입맛 변화에 밀려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에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 수출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최대 육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가 아이오와주 페리시에 돼지고기 가공시설을 6월 영구 폐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육가공업체도 유타주와 미주리주, 노스캐롤라이나의 돼지고기 생산 공장을 폐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내 과잉 공급으로 미국 돼지고기 업체의 이익률은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돼지고기 산업에서 25% 안팎을 차지하는 해외 수요 급감도 큰 변수로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요처인 중국으로의 수출 급감이 직격탄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년이 되기 전 금연을 시작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암 발생 위험이 더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연구팀은 297만 4,8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금연과 암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12년 이상 완전히 금연한 사람은 계속해서 흡연한 사람에 비해 전체 암 발생 위험이 17% 낮고 폐암은 42%, 간암 27%, 위암 14%, 대장암은 20% 발생 위험이 적었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오진경 교수는 금연은 특히 폐암 예방에 효과적이었다며 꾸준히 지속적으로 금연을 유지하는 것이 암 예방에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이와 상관없이, 즉 늦은 나이여도 금연은 암 발생 위험을 크게 줄였다며 특히 폐암의 경우 중년 이전에 금연하면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도 한국 시간 15일까지 사직서를 낼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되면 교수들 역시 의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국의대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방재승 위원장은 환자들에겐 죄송하다면서도 더 큰 피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학교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600명 넘는 의대생이 휴학계를 낸 전북대학교를 찾아 복귀, 복려와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친문계 핵심인 전해철, 비명계인 고용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현역 2명이 맞붙은 서울 노원갑에선 친명계 4선 우원식 의원이 비명계 재선 고용진 의원을 꺾었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전북 전주병 현역 김성주 의원을 눌렀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전남 해남 완도진도에서 현역 윤재갑 의원을 이겼습니다.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국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수년 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던 백성들은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라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는 친일파와 이완용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들의 이 같은 친일 발언들이 잇따르면서 부적절한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바람 부는 날씨 보이며 기온 오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2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2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51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0도, 밤 최저 기온은 25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4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